제일 오늘 스테이터스부터 맞죠? 여러분들 보셨으면 이거 별표 좀 주십시오. 조금 중요한 거예요. 스테이터스. 그래서 요건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여러분. 발음 잘 하셔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쓴 것은 스테이터스입니다.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단어가 스펠링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statue. 저 이거 많이 찍는 겁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바로 밑에 있는 것은 statue.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단어가 statute.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statute. 좀 스펠링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요.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가장 빈출하는 단어는 이제 스테이터스입니다. 스테이터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위, 상태, 신분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랭킹과 비슷한 겁니다. 누구누구의 지위라든지 또는 신분 요거로 많이 쓰이고요. 물론 가끔 가다가는 이제 뭐로 쓰여요? 상황, 상태 이런 얘기로 해서 옆에 situation, condition 오히려 이제 포지션이랑 가장 가까운 단어인데 요게 많이 나오는 단어기는 하지만 요거랑 이제 구별을 좀 하셔야죠. statue.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statue. 그렇죠. 이게 이제 조각상이거나 동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 이 단어 있죠, 여러분들. 자리가 좀 그러니까 Statue of Liberty. 이게 뭐겠어요? 리버티가 이제 자유란 뜻이거든. 이게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 statue라는 단어를 써주는데 스펠링이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가뜩이나 헷갈리는 단어에 statute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요게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많이 노출이 됐던 거고 가장 빈도수로 얘기한다면 이게 스테이터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statue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고급 단어예요. statute. 어떤 뜻? law예요, law. 예, 법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령, 예, 규정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조금 헷갈리죠.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암기하는 방법은 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조금 연습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29번인가요? 여러분들 229번 답은 뭐겠냐? 여러분들 Work is an essential part of the man's life. 그렇죠? 일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인간의 삶에 그렇죠? 왜냐하면 It is the aspect of his life. 뭐가 되죠? 그것이요 바로 그의 삶의 인스펙트. 어떤 얘기입니까? 인스펙트 많이 했던 건데 조사한다는 뜻이고요. 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which gives him 그에게 뭘 주는 겁니까? 그렇죠. 사회적 주의 스테이터스 요게 나와야겠죠. 스테이터스 지위가 돼야 되고 옆에 있던 스태튜트는요 법령 이건 아니겠죠.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optimistic.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만 칩시다. optimistic. 네. optimistic 해가지고 워낙 이것도 빈출하는 단어인데 원래 어원적으로 본다면 opt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opt. 빛에서 온 거예요. 빛. 다시 말하면 이제 light. 이런 뜻에서 온 거죠. light라든지 see. 본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빛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무슨 매독트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옵트라는 게 밝은 쪽을 본다라는 것으로 optimistic 나온 것처럼 뭡니까? 낙천적인, 낙관하는 일종의 여러분이 보셨을 때요. 유사한 단어라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아닌데 유사한 단어로 많이 보시는 게 positive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많이 알고 있죠. positive. 그치?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밝은 쪽이란 말이죠. 근데 이 positive를 할 때는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affirma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affirmative라는 게
단호한다거나 또는 확실하게 한다는 뜻에서 이게 또한 낙천적이라는 의미를, 아니 낙천적인 건 아니고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affirmative.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택지상에서 자, 윗글에 나타난 글의 태도나 분위기 이런 거 했었을 때 affirmative가 나오게 되면요. 그것은 무슨 이제 뭐 단호한 또는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확인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런 글의 분위기 심경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되고 optimistic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반대말을 알고 있어야죠. 요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요게 나오죠. pessimistic. 아니 한국말로 염세적인 이런 거 말고 영어로 나와야지. 영어로 pessimistic. 이렇게 튀어나와야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기본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30번. Don't be so. 요거 참 죄송하네요. 별표 좀 하시고요. 230. 제가 이거는 정오표를 좀 올려놓을게요. 답이 여러분들한테는요, 그 3번으로 나왔는데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2번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고치질 못했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Don't be so blah blah. Everything will turn out alright.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그 nervous가 어떤 뜻입니까? 네, 신경 또는요 긴장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됐어요? 그런 의미를 본다면 1번 optimistic 당연히 낙천적인 2번 nervous 방금 전에 했고요. 3번 cheerful 너무 이게 cheerful하면 너무 나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죠. 너무 기뻐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시고요. 선택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next 자 그 다음에 extensive 별표 요것도 사실 앞에서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확히 구별해야 돼. 정확히. 요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extensive는 일단 extensive 이렇게 돼서 IVE가 붙었다는 거 sive가 붙었다면 형용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광범위한 대규모의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어디서 나왔겠어? extend이라는 요 단어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요게 정확한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걸로 따지게 되면 요게요 exte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extend라는 단어가 있어요. extend라는 단어가. 그거 어떻게 틀리죠? extend와 extend가 어떻게 틀리냐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둘 다 EX가 붙었으니까 연장되고 확대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extend는 네, extend는 전체 넓이나 길이니까. 네. 그 다음에요. extend는 면적.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니 너 이해가 안 가. 뭐 얘는 뭐 넓이고요, 뭐 확장되고 얘는 뭐 넓이고요. 이런 뭐 면적이 뭐 그게 뭐야? 그죠? extend는요 위에 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얘는 명사예요. 명사로 쓰이고 extend는 동사로서 얘는 크게 확장하다, 늘리다는 뜻이고 위에 것은 뭐겠어요? 이렇게 쭉 늘려진 거니까 길이. 그다음 넓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넓이, 정도 또는 한도 어느 정도의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얘는 동사로 쓰여서 크게 늘리다라는 뜻이고 됐냐? 됐어요? 요렇게 쓰여지만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시고요. 뭐 extensive가 중요하기보다는 extend와 extend가 구별점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조금씩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adversity 별표 5개. adversity 제가 찍습니다. 제가 찍었어요.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찍었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볼만한데 앞에서도 살짝 이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갑시다. adversity예요 여러분. adversity 요거와 관련된 단어를 앞에서 사실은 좀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죠? 적, 상대방. 예, 거기서 제가 뭘 해줬었냐면 adversary라는 단어를 했었어요.
요 스펠링을 정확히 구별하시면서 뜻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원래 verse라는 이 단어가 붙어버리면 거꾸로란 뜻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adversary는 이제 enemy나 for와 같은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제가 이거 antagonist에서만 해줬어요. 이랬을 때 얘는 adversary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적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쵸? 근데 adversity라는 것은요, adversity,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얘는 역경이라는 뜻입니다. 역경, 불행. 이런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둘 다 명사거든. 조심해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그 위의 것은 이제 일종의 뭡니까? 미저리랑 같은 거예요. 미저리. 불행. 또는 이제 어떻습니까? misfortune 이런 거랑 같다라고 보셔야죠. 불행. 그래서 물론 유사 단어입니다.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고요. 유사 단어고요. 뭐 hardship도 있겠죠. hardship. 공경, 어려운 점. hardship. 이런 거. 이게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니라도 유사 단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들. 반복되는 거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하시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분별. 됐죠?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죠? 1등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1등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혼자만 달려가나? 만점. 사실 근데 1등급도 저는 좀 그래요. 만점이죠. 만점. 그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될 거라는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 그런 마음을 보내셔야 돼요. 됩니다. 언젠가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돼요. 자, 꼭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갖고 가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outlook입니다. outlook. outlook은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깥을 본다라는 의미겠죠? 문제는 이제 outlook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많이 선생님이 다뤄주는 게 어떤 거지? 동의어 유사어란 얘기죠. 자, 필기를 좀 해야 되니까 요걸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거. 오케이. 됐죠? 자, outlook. outlook이면은 이제 당연히 바깥을 보는 이제 전망이라는 뜻은 먼저 나왔죠. 밖을 본다는 얘기야. 전망.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view라는 단어와 같은 거죠. 근데 이 look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뭘 갖고 있어요? 견해나 의견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는 전망. 그러다 보니까 관점, 또 인생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는 어떤 의미도 됩니까? outlook. 윤곽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바깥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됐어요? 그럼 내면을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을 보는 거? 아니, 일루? insight. 그렇죠? 이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안쪽을 본다. 그렇죠. 뭐 내면력? 무슨 말이야? 통찰력이죠. 여러분은 선생님 수업 듣잖아. 쌍진하게 하지 마. 우린 귀티잖아. 스스로가 안 믿겨지죠? 우리는 뭐 귀티 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떠오르니,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거. 관점이나 견해라고 얘기했을 때, prospect도 떠오르고요. 그죠? perspective도 떠오르고, respect도 떠오르고, 앞에서 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1번 가보도록 할까요? 231번. 뭘까요? 그렇죠. There will still be the prospect of a safe and well-controlled power. 저는 이게 power 이게 단어 나오면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power. 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뒤에서부터 안전하고 well-controlled 잘 통제되는 에너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관점이나 견해, 전망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요. 2번이 되는데, 자, 넘어가지 마시고, 231번은 2번이 되는데요. 1번 뭐 됐고요. 3번, diligence는 뭡니까? The diligence. diligence. diligence, 근면함. 이게 나와야죠. 부지런함. 나온 김에요. 이것도 같이 묶여주십시오. diligent가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부지런함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될 때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industrious입니다. industrious. 얘들아, 이 industrious를 왜 지금 가르쳐 주냐면 이게 industri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 다 알거든? 근데 industri에서 꼭 구별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 어떤 거? 그렇죠. industrial. 이것 때문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얘는 무슨 뜻입니까? 얘는 산업의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원래 industry의 뜻으로. 그러면 industrious는요. 부지런한이라는 근면한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약간 틀려요. 그럼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 원형인 단어인 industry가 있죠. 인더스트리가 우리가 보통 산업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죠? 산업이라는 뜻 말고 근면함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게 나온 김에 제가 가르쳐 드린 거고요. 물론 요거의 반대도 알아야죠. 뭐가 있습니까? 게으름. lazy가 나와야죠. lazy. 또 그렇죠. idle. 공부 안 하시나 봐요. 그죠? 공부 요즘에 하시나 봐요. 그쵸? 네, 임시휴업이야. 자, 연구휴업 같은데. 그죠? 계속 휴업인데. 시끄러워요. 뭘 금요일이야, 금요일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금요일이 어딨어. 일요일도 없어야지. 일요일은 있어요? 1박 2일 봐야 돼. 자. 아니, 올해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년에도 할 거예요? 아니요. 내년에 이 강좌 안 찍는데. 올해 끝내세요, 올해. 자,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4번의 violence는 어떤 뜻이에요? violence. 그렇죠. 폭력이고요. 5번 별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persev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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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뒤에서 한번 나올 텐데요. perseverance. 일단 써놓으십시오. 인내심, 참을성.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perseverance. 이런 뜻으로 해서요. 이게,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나올 거예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했던 것도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 내가 세브란스 호스피털, 세브란스 병원 한 적 없어요? 했죠? 제가 한 적 있죠. 아니, 왜 너만 대답을 못해? 제가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퍼자가 나오면, 내가 그때 이거 해줬어. severe,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맞죠? 그리고 이제 several. 내가 이거 해줬는데, 그래서 several. 이거 해줬는데, 여러분들? 있죠? 분명히 있어, 없어? 저기야, 이니 형님. 이거 안 했나, 우리? 했어요. 아니, 우리 책에서. 맞아요. 제가 이거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잠시 솔직히 우리가 좀 오랜만에 봤잖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얘기를 했었다고요. SE가 붙었을 때는 컷에 대한 개념이다. 자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several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라 뜻이잖아요. 이게 원래 several,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동사로서. 그래서 잘라가지고 여러 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 병원이 됐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perseverance 이래버리면요. 원래 이제 severance 이렇게 돼버리면 격리, 분리, 절단이라는 얘기거든. 그거를 쭉 통과하게 됐다는 거야. 퍼자가 붙어버리면 앞서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through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관통한다는 얘기예요. 분리나 격리나 절단된 걸 다 참아냈다. 그래서 참을성, 인내심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는 물론 이제 어떤 겁니까? severe, 요거는 심각한, 엄격한 이런 얘기고 several, 여러 개의 sever, 자르다, 여러 개를 절단하다. 컷에서 있다 내가. 컷, 슬라이스에서 있다. 맞아. 아니야. 빠진 게 아니라 전 시간이다. 되게 창피하다 우리. 전 시간에 했죠. 전 시간에. 맞아요. 전 시간에 했어요. 그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perseverance 요거 기억을 조금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next. 자, 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자 묵음입니다.
림부 아니고요. 림인데 우리가 보통 조금 이제 저렇게 얘기해요. 팔다리가 길다 라는 말을 사지가 길다 라고 표현할 때 림이라는 단어를 써줘요. 림. 그래서 사지란 뜻이에요. 사지. 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팔다리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제 나무로 얘기한다면 큰 나뭇가지입니다. 쭉쭉 뻗은 거 있죠? 팔다리. 그죠? 제가 이제 약간 쇼다리인데요. 그래요. 아니야. 내가, 쇼팔이다. 팔은 좀 짧다. 다리는 좀 긴데, 길어요? 네, 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새해로 벌리면 날개란 뜻도 되는데요. 얘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랑 구별해야 돼? 얘랑 구별해야 돼요. 얘랑 구별해야죠. 어? 램이에요, 램. 이게 저기서도 여러분들,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있는데, 이게 새끼 양이죠? 새끼 양. 새끼 양. 요거랑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위에 림. 팔다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새끼 양. 램. 요렇게 쓰여집니다. 구별 좀 되지 않나? 림? 나는 이제 팔다리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이제 림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네. 저 혼자 그렇게 떠오르는 거니까 굳이 따라 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 거, distraction. 자, distraction. 가겠습니다. distraction. 이것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앞서서 조금 했던 적이 있었던데, tract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tract. 이게 원래는 당기다, 끌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 중에 attract라는 단어가 있어요. attract.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t. 어떤 한 점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쭉 끌어온다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attractive에서 매력적인, 끌어당기는 이런 뜻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거와 이제 반대적 개념이 되는 게 뭐겠어요? dis가 붙어버리면 어떤 뜻? away의 의미죠. 그러니까 멀리 끌어당겨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뭐가 됩니까? attract이라는 건 주의를 끌고 온다면 distract이라는 건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distract.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부정적, 긍정적 두 가지 양면측이 다 있어요. distract 이래버리면 주의를 산만시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의를 산만하다 이러면 약간 부정의 뉘앙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또 되는 거죠? 기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 전환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distraction. 됐나요? 오케이? distraction. distract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32번. 그대로 갈 수 있겠죠? 232번.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We can improve our memories.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증가시킬 수 있죠. 어떻게 했어요? By following a few simple rules.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을 따라감으로써. Concentrate, 집중하고요. Eliminate, 뭐를 제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Eliminate distraction. 결국 뭐예요? 분산되는 거, 주의를 분산하는 걸 제거해라. 그런 얘기죠? 주의 분산을 집중해라. Concentrate.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distraction. 정답이 distraction이고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contraction은 뭐예요? 그렇지. 잘 기억해야 돼. contract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온 김에 보자. contract라는 건 어떤 의미? 함께 가운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쭉 끌어당겨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수축하다라는 의미를 갖죠. 수축하다란 말과 명사로 쓰이게 되면요. 계약이라는 뜻이 있죠. contract.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갖다 하나의 종이를 딱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extract. 추출하다. 밖으로 뽑아낸다라는 추출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됐죠? 속도 좋네요. 그죠? 쭉쭉 나갑니다. 쭉쭉 나가네요. 자, 그 다음 거 coordination. 일단 단어 앞에 코자가 붙어버리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함께라는 의미를 했죠.
됐어요? The ordinate 이렇게 돼서 작용하다 이런 의미로요. coordination 공동작용, 합동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화, 합동, 같이 가는 얘기예요. 같이 커자 붙여서. 근데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여겨만 한 번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잘 나오는 단어가 solitude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단어 뒤에 tude란 말이 붙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attitude 또는 aptitude 또 longitude 그죠? 이런 게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solitude 이래버리면 요거는 이제 뭘 생각해? solo 이러면은 솔로. 요걸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고독, 쓸쓸함 이런 얘기고 이거에 대한 형용사는 어떻게 쓰이지 여러분? solitary 이렇게 되죠. solitary 그래서 고독한 solitary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언론이에요. 언론. 혼자 있다 이거죠. 언론. 동의 유사는 계속 묶어야 돼. 됐죠? 그래서 고독함, 쓸쓸함으로 solitude 했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단어는 꼭 나와야죠. 뭐가 나와? isolation. isolation도 말한다면 뭐가 되죠? 솔로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와서 고독, 옆에 있는 loneliness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reduction, 사실은 앞에서 했던 겁니다. 어디서 했었어? 복습해봐. reduce라는 단어에서 했었죠. 이게 줄다, 감소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연습. reduce의 동의어가 뭐가 있어? 지금 반복해야 돼. 줄다, 줄어들다. lesson이 하나 나와야 되고 또 그렇지. decrease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의 D가 있잖아, 여러분. D. D-I. M. 그렇죠. diminish가 나와야죠. diminish. 이렇게 세트가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반복 구조가 되니까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reduce에서 나와서 reduction이 돼가지고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감소, 축소, 인하라는 그런 명사가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용어들은 경제적인 용어나, 그죠? 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나오겠죠. The presentistic is now out for deficit. defic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적자입니다. deficit reduction. 적자 감축에 그의 목을 갖다가 내밀었다. 이런 얘기로요.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233번은 사실은 문법적인 것으로 얘기했던 건데 in an effort to 해가지고요. 뭐뭐 하려는 목적으로 이거 투부정사를 얘기했던 거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얘기해가지고요. reduce 나오라는 겁니다. reduce. in an effort to reduce. 됐어요? 요걸 얘기했던 겁니다.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서는 reduce냐 뜻이 뭐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여주려는 노력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reference 이렇게 나오면요. preference 이렇게 나오면 좀 낯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중학교 때부터 prefer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prefer A to B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특히 이거는요. 비교급을 얘기할 때 than 대신에 to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B보다는 A를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로 나와서 그거의 명사형이 preference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preference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것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요. 옆에 있던 tendency나 trend 이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걸 따라간다는 의미로 유의어 정도가 되고요. inclination이라는 것도 원래 뜻은요. 마음이 쏠린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prefer once 단어 자체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 당연히 prefer A to B죠. B보다는 A를 당연히 선호한다.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되고요. 234번 그럼 금방 보일 것 같은데요. 234번 뭐가 됩니까? I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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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 the country to life in the city.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prefer A to B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요. 도시의 삶보다는 시골의 삶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prefer라는 것이 답이 돼야 될 것이고 됐죠? 물론 여기 옆에 나오는 prepare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미리 먼저 준비한다. 이 뜻에서 나온 거가 되겠죠. be ready to가 되겠죠. 뭐뭐를 준비하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아 빨리 나도 빨리 시골 가야 되는데. 그럼 도시의 삶 좋아요? 도시의 삶이 좋습니까?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시골이면 시골 좋아요 정말. 일단은 저기죠. 저기 뭐라고 그러냐면 확실히 정의돼. 내가 며칠 전에 저기 시골을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시골이라 봤자 교회이지 않습니까? 가까워 강화도만 하더라도 이제 강화도가 저희 쪽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이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거기 있는 데는 어떻게 가게 되는데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그냥 오픈 마인드 같아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랑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그냥 오픈 마인드야. 그치? 안녕하세요 할머니까 네 보면서 이렇게 반가워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외국인들은요 정말 hello, hi 그러면 정말 그러거든요. hi, hello 이렇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럼 이제 누구 이렇게 가지 않나요?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오픈 마인드가 좀 안 돼 있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유는 너무 어릴 때부터 경쟁의식이. 그죠? 여러분, 내가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랑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라고요? 전 국민의 90%가 정신병이죠? 우리 정신병이에요, 저희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국민지수에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눈에서 보일 때는 약간 정신질환이고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쫓겨요. 항상 쫓기고요. 우리가 지금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 벗하며 도덕과 윤리를 따르고 그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에 반드시 학원에 나와 있어야 걔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 학교 수업 끝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런 애들 보면 쟤 좀 이상한 애야. 쟤 공부 안 하는 애야.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이 경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정상적인 건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건가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긴 하지만 학원은 사실 없어져야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학원이 이렇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어차피 농사 지어도 되니까. 그죠? 근데 보면요 쫓겨서 그래서 그래요. 그게 다 원인이 뭡니까? 명문대 또 나와야 좋은 직업 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거에 압박을 줬는데 그 압박을 있는지를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쏘여진 화살이니까 우리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겨내셔야죠. 아까 우리가 했던 perseverance처럼 참을성, 인내성을 가지시고 좀 더 이제 크게 생각하시는 건 대학교 들어가서 좀 더 많은 호연지기도 기르시고 오픈 마인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취업이 있죠. 첩첩산승인데 지금 우리가 닥친 것만 좀 하도록 합시다. 됐죠? 이렇게 돼서 prefer 저는 도시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쨌건 prefer는 prefer A to B B보다는 A를 선호한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죠. slander 아마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요.
같은 단어는 아니나 유사 단어로 항상 묶어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날씬한, 호리호리한, 가느다란 이런 뜻인데요. 슬렌더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같이 취급해야 되는 게 slim.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예요. 또 뭐가 있죠? skinny. 그렇죠? 또 뭐가 있죠? thi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같이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thin.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동의어를 보시게 되면 thin, weak, fragile. 여러분들 fragile, 또 가끔 fragile 하기도 하는데요. fragile. 이거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호리호리한, 이렇게 해서 부러지기 쉬운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거기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그래서 파생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슬렌더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되면 많이 눈에 익은데요. slenderize 또는 slenderly 이렇게 나오면요. 잘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많이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사를. 됐습니까? 그러면 235번 가도 되겠습니까? 그 235번은 뭐 그냥 보자마자 나오잖아요. 정답은요? 당연히 그냥 보자마자 slim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1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figure, 발표. 이게 이제 대표적 다의어예요. figure. 그죠? figure. 다의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저기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김연아 떠드시면 될 것 같아요. figure.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하는 김연아의 인물을 생각하시면서, 그쵸? 인물도 되고, 그 친구가 모습이나 몸매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심판관들이 딱 한 다음에 숫자로, 그죠? 표시하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게, 숫자로 딱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딱 발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됐어요? 이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연아라는 인물이 피규어를 하는데 그 모습이나 몸매를 딱 생각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숫자 들어와서 그걸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물, 모습, 몸매, 숫자, 계산하다 중요하다. 이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다이어. 됐어요? 그래서 몸매, 수치, 인물, 그림 그리고 계산하다, 판단하다, 중요하다. 됐나요? 이 뜻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다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236번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해 오시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깨끗한데? 전혀 깨끗한데? 자, 보시죠. 236번. 정답은요. The man has a good figure. 그 남자는 아주 몸매가 죽여요. 그죠? Shape.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번의 digit가 뭐예요, 여러분들? digit. 어떻게 알아요? 손가락. 방금 찾았구나. 그렇죠. 손가락.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 디지털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그게 뭐예요, 원래? 숫자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디지털이 됐던 거예요. 디지트가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는 게 digit, 손가락이라는 뜻과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모티브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티브. 동기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됐죠? 그거를 아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자, 그 다음 거. favor이 나옵니다. favor가 나오면은 이거를 좀 기억해줘,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있네요. 그렇죠? Do me a favor? Do me a favor? 이제 그 친구끼리 얘기할 때 부탁 좀 들어줄래고, 이제 좀 예의 있게 할 때는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하죠.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favor라는 것은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호의나 친절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는 편애하고 찬성한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는요. 주로 in favor of가 나와요. in favor of라는 이와 같은 수거가 아주 잘 나옵니다. in favor of. 그래서 호의적인. 뭐뭐에 대해서 호의적인. 됐습니까? favor가 그런 뜻이고요. favor가 이렇게 스펠링이 된다 얘들아. 그죠? 근데 그거 바로 237번의 문제 보시면 flavor가 나오죠. flavor. 이 flavo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flavor. 맛, 풍미. 그렇죠. 맛. 일종의 taste야, taste. 그렇죠. 맛, 풍미, 그 다음에 양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flavor. favor, flavor. favor, flavor. H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요.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flavor. 이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237번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favor 배웠으니까 favor가 나오겠죠. 자, 보시죠. Interestingly enough. 정말로 재밌게 ostrich ranchers. ostrich가 뭐죠? 앞에서도 했었어요. 타조의 rancher, 농장주는요. may be coming back into blah blah. favor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nutritionist tell us 영양학자들이 그죠? 영양학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ostrich meat. 자, 타조 고기가 is low in cholesterol. 콜레스테롤이 낮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농장주들이 다시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배고파져요. 그죠? 배고픈데. 타조고기 먹어보셨어요? 근데 타조가 그게 이제 꽤, 버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죽부터 뭐 이런 것까지. 타조 가죽이 굉장히 비싸다는데? 타조 가죽이 비싸요? 몰라요. 모르나? 그죠? 그래서 우린 뭐 한 거 없으니까. 그죠? 아니 그 TV에서 한번 나온 거 봤더니 버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다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악어 가죽입니다. 죄송합니다. 악어 가죽만큼 가격이 나간다는데? 타조 가죽이? 나는 모르겠어요. 뭐 별 다른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고기도 맛있대요. 그럴까요? 네. 정말? 네,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요. 제가 왜 안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전제 조건은 뭐죠?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그 기준은 제가 정하고요. 네.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야, 근데 타조고기 같은 게 어디서 팔아? 본 적 있냐? 타조고기? 나도 본 적은 없는데. 그쵸? 자, 그 다음 거. 자, 출제 포인트라고 되게 많이 제가 찍는 겁니다. 별표 5개. 이거 한 적 없나요, 저희 혹시? 그랬구나. 본수업에서 있었구나. 정말 구별을 해서 split. 발음이요. split입니다. split. 내가 굉장히 많이 찍는 거예요. 요게 나오게 되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split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뭐다? spelt. 그죠? 여기는 제 이제 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되실 거예요. split, spirit. 스펠링이 굉장히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위에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쪼개다, 헤어지다,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것은 뭐죠? 그렇죠. 엎지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이 spirit는요, 어원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나온 거죠? spirit가 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 원형은 spill이에요, spill.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죠? 수필. 글 중에 수필이 있지 않습니까? 수필을 하다가 툭 하고 엎지르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요거는 굉장히 산틴하게 외웠었죠?
수풀립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지 않았습니까? 수풀립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외웠는데 숲에 있는 잎을 다 쪼갠 거다. 그죠? 좀 기억이 나긴 나요. 그죠? 그런데 이 스피트에 이제 이걸 보십시오. 얘는 스피트 이렇게 변화되는데 위에 것은 어떻게 되죠? 얘 자체가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이게 나오겠죠. 또는 얘가 나오거나.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빈출합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쪼개다, 헤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으로요. 아주 좋은 게요. 이겁니다. cleave라는 뜻이 있어요. cleave. 이게 여기 있는 동의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cleave가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cleave. 그 다음에 나오는 있는 단어가 ri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ip. 이거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나옵니다. rip. 그래서 쪼개다, 나누다. 그죠? 그 다음에요, dissect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요거 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섹션 TV, 섹션, 이거 신문 중에 섹션 신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눠서 DIS 멀리 떨어뜨리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꼭 좀 같이 가시고 자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게 있어요. 자 이때 발음은 동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사가 아니야. 명사일 때는 tear 이래서 눈물이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동사로 쓰인 겁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얘가 tear라는 발음이에요. tear. 그래서 보통 우리가 tear apart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찢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찢은다. 쪼갠다.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별표 5개 꼭 칠했죠. 엄청 중요하다고. 일단 스플릿과 스피트 구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에 따르는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어들이. 꼭 가져가셔야 돼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the raft. 우리가 raft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강원도 동강 같은 데서 이렇게 rafting. 그죠? 땜복입니다. split, riffling. 이게 암초란 뜻인데요. 암초에 걸려서 2개로 쪼개졌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강이잖아 강원도가. 너는 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에 이상한 태클을 자꾸 걸어. 맞잖아. 강원도의 동강 아닌가? 아니냐? 이 중요한 거야. 동강 아닌가? 이거 래프팅하고 막 이런 거. 아이씨 왜 너희랑 자꾸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이게 소심해지고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닐까? 맞는데? 동강, 맞아요. 강원도. 자, 238번이네요, 여러분들. 238번. 뭐가 되는지. 뭐가 될까요? If a building is, 여러분 정답은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번이 맞는데요. 2번 고치세요. 예, 스페링이 잘못됐어요. 이거. 저희가 아무리 해도요, 큰 조교들이랑 적어도 하나씩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스피트가 되면 안 되죠. 스피트가 되면 엎지르다가 되죠. 그거를 이제 스플릿으로 바꾸십시오. 스플릿.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요것도 다 정업해 드릴게요. 스플릿.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 건물이 균열이 생긴다면, 쪼개어진다면, 있습니까? 그래서 it is examined carefully. 조심스럽게 조사되어져야 된다. By a specially trained person.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러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해석본은 전부 다 뒤에 있어요, 여러분. 정답지에 다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어휘의 암기죠. 특히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split. 요거 엄청 중요하게 했고요.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다음 페이지. after all이 나오죠. after all에 대해서는요. 예, 거기 나왔다. 아무튼 어쨌든 이게 결국은 원래 뜻은 이게 결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어쨌든 아무튼 이런 얘기인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내주긴 하지만요. 얘가 또 다른 뜻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쓰여요. 요거까지도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간혹가다 af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after all our 그다음에 뭐 efforts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we failed 이렇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We failed. 그래서 우린 실패했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after all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다는 것까지 한번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dmiral. 요건 약간 별표 하나만 해주시죠. 별표. admiral. 자, 이거는 이제 하나 정도야, 하나 정도. 원래는요,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자, 보시죠. 이 단어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요 단어가 있습니다. admire. 또 발음이 admire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respect예요. 존경하다. respect. 이런 의미거나, 그죠? 또는 이제 worship. 존중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admire가.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쓰입니다. admirer. 단어 뒤에 ER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죠? 사람이 돼가지고 찬양자, 숭배자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죠? 찬양하고 숭배해주는 이런 얘기인데 자, 얘랑 구별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admirer. 얘를 구별하셔야 돼요. admirer. admiral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했었어요. general. 명사로서 general. 바로 그렇죠. 장군 또는 제독 이런 얘기를 할 때 admiral. 그래서 요거 구별 좀 잘 하셔야 돼요. admiral.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왔던 admirable. 이거는 이제 감탄하고 존경할 만한 이런 거는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AVLE가 이제 뒤에 붙었으니까 그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거 요렇게 변화되는 형태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잠깐만요. 우리가 네. 그 다음 거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진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쭉쭉 달려나갈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게 조금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부터 속도가 높여질 것일 것 같고요. 반복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찍어주는 거 외에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됐죠? 예. 그럼 오늘은요, 요 정도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미리 좀 문제를 좀 풀어오시고요. 그러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